네, 반갑습니다. 고문지 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여운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풀면은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위에 부등식을 풀면은 2x 더하기 6이 0초가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초가 이렇게 될 거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x는 3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두 녀석을 연립을 해보면 최종적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초가 그 다음에 3 미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니까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삼각형 ABC를 이루는 세 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면 무게중심 G의 좌표는 3분의 그 다음에 A의 X좌표 마이너스 2 여기 3, 2 이거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더하면 0이고요. B X좌표 하나 남겠죠. 3 이거 콤마 Y좌표 마찬가지 3분의 Y좌표끼리 다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의 Y좌표는 5, 그 다음에 C의 Y좌표는 8이니까 이거 세 개 전부 다 더하면 둘이 13의 마이너스 4니까 9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3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좌표는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니까 무게중심 좌표는 1, 3이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4.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직선 Y는 2x-1과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인 거죠. 그럼 이것과 수직인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저것의 부호반대 역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고 몇 콤마 몇 지난다 라고 되어 있냐면 2,4를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에다가 둘이 전개돼서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1 더하기 4인 거니까 플러스 5 따라서 직선의 y좌표의 값은 더하기 5 해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 이거 x축에 접한다 이랬을 때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원은 x축에 접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의 중심을 뭐 a, b라고 한다면 x축에 접하는 원의 x축에 접하는 원은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여기 y좌표 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2기 때문에 그냥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다음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얘는 1차랑 2차를 지금 연립해 놓은 연립2차 방정식인데 그럼 위에 있는 거를 건드려서 y를 x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y는 3x의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 y에다가 여기 있는 y 대신에 3x-k를 집어넣어서 전개를 한번 해보면 x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9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x에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가 우변 4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을 더하면 10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x에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에 마이너스 4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고요. 얘가 한 쌍의 해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밑줄 친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b'을 마이너스 3k 이렇게 두고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 계산합니다. 4분의 d는 b'의 제곱인 거니까 9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인 거니까 마이너스 10k 제곱에 더하기 40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0 나와야 한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40인 거니까 k제곱의 값은 40 이렇게 되고 그냥 양수 k를 물어봤으니까 40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 루트 10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다음의 해를 뭐 x는 알파 그 다음에 y는 베타라고 할 때 그 두 개 해에다가 각각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더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그 연립 2차 방정식인데
형태가 하나는 합으로 주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곱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x, y는 각각 해석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어떤 문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 t 제곱에 그 다음에 x랑 y랑 더했을 때 7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7t에 그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8 이거 이꼴 0에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죠.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t-9에다가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이거 이꼴 0이기 때문에 t에 대한 두 근이 9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t의 값은 9 아니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xy가 x가 9고 y가 마이너스 2 또는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고 y는 9일 텐데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둘 다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각각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둘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씌워서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9 더하기 2이기 때문에 답은 10에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두 점 A는 3,8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P A,0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근데 얘는 어떠한 성질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냐면 A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니까 점 P랑 A에 대한 거리랑 그 다음에 점 P랑 점 B에 대한 거리가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를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은 선분 AP의 길이랑 그 다음 선분 BP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뭐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식을 작성을 해주면 A,0이랑 3,8 사이의 거리는 괄호 열고 A-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64 얘랑 A,0이랑 마이너스 2,3 사이의 거리는 괄호 열고 A 플러스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그럼 어차피 A제곱 A제곱 이렇게 날라갈 거고 여기서 몇 A 나오냐면 마이너스 6A 나옵니다. 그 다음에 9 더하기 64인 거니까 상수항은 73 우변의 상수항은 여기서 4A 튀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9인 거니까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열로 넘어가면은 얘는 10A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가 1로 넘어가면은 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A가 60이기 때문에 A의 값은 6.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2차 부등식 fx는 0 이하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차함수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지금 얘 0을 y는 0을 달아서 x축으로 바라봐야겠죠?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x를 어디 범위를 골라야 되느냐라는 거면은 마이너스 8부터 그 다음 여기 3까지의 x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x는 마이너스 8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8부터 3까지의 정수 x의 개수는 3에서 마이너스 8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12개 나오겠죠? 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세점 ABC에 대하여 AB 길이랑 AC 길이랑 똑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K의 값을 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할 텐데 어차피 이제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봅시다. 선분 AB 길이의 제곱. 얘는 루트 안 씌울 거예요. 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면 가로 길이가 5기 때문에 5의 제곱이니까 25에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는 1인 거니까 제곱하면 1 이렇게 나오죠. 얘가 선분 AC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아야 돼요. AC 길이의 제곱을 한번 구하러 갑시다. 괄호 열고 K-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는 2인 거니까 제곱하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좌변을 정리하면 26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은 k제곱에 마이너스 6k에 그 다음에 9 더하기 4인 거니까 1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26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킨다라고 하면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 k제곱에 마이너스 6k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k의 값을 따로따로 구해라 라는 게 아니고
모든 k의 값의 곱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죠. 따라서 모든 k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13,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다음을 만족하는 x는 알파, 그 다음에 y는 베타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3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2차랑 2차인데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먼저 건드리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3y 제곱을 왼쪽으로 넘기면 인수분해가 괄호 열고 x-3y 곱하기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거 있고 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는 3y이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1번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x는 3y일 때부터 먼저 하러 갑시다. 그럼 x가 3y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에다가 3y를 집어넣으면 9y 제곱에 더하기 3y 제곱이기 때문에 12y 제곱이죠. 그래서 12y 제곱이 얼마 나오는 거냐면 16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양변을 12로 나눠주면은 y 제곱은 얼마기 때문에 12분의 16이라서 3으로 12분의 16이니까 4로 나누면 되죠. 그럼 y 제곱은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y 제곱이 3분의 4인 거기 때문에 그냥 y의 값은 루트 3분의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을 한번 써주면은 첫 번째 y가 그냥 루트 3분의 2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x의 값은 얼마 나오는 거냐면 x는 y에다가 3배만 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y가 루트 3분의 2라면 x는 루트 3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때 x의 값은 또 마찬가지로 3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 케이스 때 하러 갑니다. x 더하기 y가 0일 때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이제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y인 거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y제곱 더하기 3y제곱이기 때문에 4y제곱이죠? 4y제곱이 16인 거기 때문에 y제곱의 값은 그냥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y제곱이 4인 거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y가 2였다라고 친다면 이때 x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부호만 반대로 달아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지막 y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치면은 또 부호 반대인 거니까 이때 x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3 베타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네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3 베타의 값을 한번 구해봅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할 필요가 없겠죠.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만 한번 구해주시면은 루트 3분의 6 더하기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루트 3분의 6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3 베타를 계산을 해주면은 루트 3 이거 분의 루트 3분의 6 더하기 루트 3분의 6인 거니까 분자가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얘가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3 베타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다 3을 곱하면 6이라서 6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때 값은 4 나오고요. 그 다음 이때 값을 하러 가면은 여기다가 3 곱한 다음에 x랑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한 놈, 두 놈, 세 놈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은 여기 있는 4 루트 3이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주어진 2차 부등식을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아래 볼록의 2차 함수가 y축보다 무조건 위쪽에 붕 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식을 쓸 수 있는 거냐면 붕 떠 있는 거니까 x축하에 교점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가 음수 나와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쓸 거고요. 그러면 B'의 값을 K 이렇게 세팅을 하고 4분의 D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판별식 4분의 D를 계산하러 갑니다. B' 제곱이니까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인 거니까 마이너스 8K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0 이하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얘가
k-10에다가 그 다음에 k 플러스 2죠.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초가에 10 미만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건 등호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k는 누구부터 가능한 거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쭉쭉쭉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면 9까지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합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차피 0은 뭐 있으나 마나이고요. 더하기니까.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합은 우리가 45다라는 건 알고 있죠? 45에서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44가 되겠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두 개의 직선 L하고 M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보기부터 가겠습니다. 기억보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의 값이 0일 때를 가정을 해라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L이라는 직선은 A가 0, 0이라면 결국에 L이라는 직선은 그냥 Y는 2라는 가로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라면 이번엔 M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0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세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은 수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에서는 둘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 가겠습니다. 니은 보기. 니은 보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선 L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직선 L을 다시 한번 써보면 식을 A에 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에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더하기 2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를 A 갖고 있는 거, A 안 갖고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A 갖고 있으니까 A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Y에 플러스 2 이거 이꼴 0 이렇게 작성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A의 값에 영향을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A에 곱해진 이 X 더하기 1이라는 값이 0이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0인 거니까 얘도 0이 돼야 돼서 Y의 값도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직선 L이라는 녀석은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니은 보기는 동그라미 맞는 보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보기 하러 갑니다. 디귿 보기. 디귿 보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선 L하고 M이 평행이 되기 위한 A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 L하고 M이 평행이 되길 원한다라는 얘기는 이 기울기를 비교를 했을 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랑 직선 M의 기울기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직선 L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냐면 이 마이너스 Y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Y는 AX인 거기 때문에 직선 L의 기울기는 A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기울기 이번에는 M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OX가 1로 넘어간 다음에 A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직선 M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5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물론 A의 값은 0이 아닐 때에만 마이너스 A분의 5가 기울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0일 때는요,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억에서 A가 0일 때는 둘은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다라고는 충분히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가 0일 때는 기억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하고 두 직선이 평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분의 5가 같아야겠죠. 식을 한번 써주면 A의 값은 마이너스의 A분의 5랑 같아야 한다라는 거니까 식을 정리하면은 A제곱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A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죠.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하는 모든 a의 값들을 다 더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우선은 뭐부터 한번 해볼 거냐면 얘는 뭐 a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직선 하나, 여기 있는 직선 두 개는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얘 직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얘는 기울기가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쌤이 지금 두 개 그린 직선은 우선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점은 무조건 하나 우선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추가로 이 직선을 좌표 평면에다가 얹어서 이제 그리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삼각형이라는 거는 점이 몇 개 필요한 거냐면 점이 3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좌표 평면에 점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미 점은 하나 결정된 거라서 무슨 얘기냐. 내가 이놈의 직선을 그렸을 때 점이 3개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점은 우선 하나가 있으니까 내가 이놈의 직선을 그릴 때 추가되는 교점이 몇 개가 되면 안 되는 거냐면 저기 직선을 추가로 그렸을 때 추가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 있는데 2개 더 만들어지면 그럼 점 3개 있는 거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얘 기울기를 한번 잘 보면은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기울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기울기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면은 얘랑도 교점 같고 얘랑도 교점 갖는 거니까 교점이 2개 생기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분의 a 이제 내가 추가로 그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있는 기울기랑 같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랑도 같아서 추가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 또는 2분의 3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근데 사실 이 문제 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두 가지 a의 케이스 말고 무슨 얘기냐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a가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달라도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고 그렸을 때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게 그렸을 때 추가되는 교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a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a짜리 직선을 그릴 건데 기울기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게 그릴 거예요. 근데 추가되는 교점이 없게 생긴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두 직선이 이미 만나서 생기는 여기 빨간 색깔 교점 있죠? 여기를 지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a짜리 직선인 거죠. 이러면 얘 보라 색깔 직선은 기울기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지만 추가되는 교점이 없죠. 그래서 이때 a 값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에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지난다. 얘 직선이 지난다라고 해서 a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의 교점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거 둘을 연립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x고 여기도 x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뺄게요. 그러면 xx 없어지고 2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는 거니까 3y에 그 다음에 왼쪽의 상수항은 0, 오른쪽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9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9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교점의 y좌표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교점의 y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6이 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점의 x좌표는 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6,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a의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a 값을 한번 구해봅니다. 6,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은 6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더하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6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어떤 a 값 1이 되는 a 값까지 반드시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a 값들을 모두 다 더하면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분의 3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그 다음 2점 2,1이라 4,-1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두 개의 원이 있다. 이때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작성을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원을 y축에 접해야 된다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중심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원방은 x-a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의 -b의 제곱에다가 y축에 접하는 거니까 x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게 그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r의 제곱 대신에 a의 제곱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y축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x좌표 a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걔가 반지름 길이 r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미정기수 a, b 두 개 대입할 수 있는 정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둘이 연립하면은 이제 식이 풀리게 되는 거겠죠. 2,1부터 대입을 하겠습니다. 2,1 집어넣으면 a-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의 -1의 제곱 얘가 얼마 나오는 거냐면 a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1 대입하겠습니다. 4,-1을 대입하면은 a-4의 제곱에 -1 집어넣었으니까 더하기에 b의 더하기 1에 제곱하면은 얘가 얼마 나온다? a제곱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식을 빼겠습니다. 위에 식에서 이렇게 아래식을 빼면은 a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몇 a 나오냐면 -4a 나오고 이거 전개하면 -8a 나옵니다. -4a에서 -8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냥 4a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전개하면 상수항 4, 너의 상수항 16인 거니까 4에서 16을 빼면 -10이겠죠? -12에다가 이거 전개하면 비제곱 없어지고요. -2b 여기는 플러스 2b 그러면 둘을 빼면 -4b 이렇게 되는 거고 1 빼는 거니까 상수항은 없어지고 우변 a제곱 빼는 거니까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리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a-12가 4b인 거니까 양변 4로 나누면 b의 값을 a에 대해서 정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a는 a-3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a-3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요. a-2의 제곱에 더하기에 b 대신에 이거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빼기 1을 해야 되는 거니까 a의 -4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a제곱 나온다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보자. a제곱 두 개 있는 거니까 2a의 제곱에 이거 전개하면 -4a 이거 전개하면 -8a인 거니까 둘을 계산하면은 -12a에 상수항은 4하고 16인 거니까 플러스 20 이거 이꼴 a제곱인데 얘가 왼쪽 넘어오면은 -a제곱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얘가 2a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1a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마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뭐 a-2, a-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2 또는 10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따라서 죄송해요. 따라서 이거에다가 각각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반지름 씌우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반지름의 값은 그냥 2 또는 10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제곱하고 파이 붙이고 제곱하고 파이 붙이면 104파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점 A 7,0이랑 그 다음에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짜리인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선분 AP 길이의 최대값을 그리고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도를 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 여기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 길이의 최대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 D라는 거를 뭘로 할 거냐면 이 D라는 거를 이렇게 합시다. 점 A 7,0이랑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C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이 1,-3이죠. 1,-3 사이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D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이렇게 하시고요. 보자, X좌표끼리의 차이는 6인 거기 때문에 36 이렇게 하시고요. Y좌표끼리의 차이는 3인 거기 때문에 제곱하면 9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밖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거리 3 루트 5에서 이놈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니까 루트 5니까 여기에다가 반지름 길이 루트 5를 한 번 딱 더해주면은 얘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소값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3 루트 5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루트 5를 한 번 이렇게 빼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4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2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을 곱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8 곱하기 5 돼서 정답은 40이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는 1,6, B는 2,7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 4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선분 B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 좌표 구하고 반지름 길이 구한 다음에 식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Q라는 좌표도 지금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A, B, A점이랑 B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 Q는 그냥 A, B 3대 4 외분하는 거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 Q는 선분 A, B를 3대 4로 외분을 하는 거니까 외분점의 공식을 이용해서 좌표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4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 이거 분해 이렇게 먼저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점 B의 X좌표랑 3이랑 곱하면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 A의 X좌표랑 4랑 곱하면 4인데 외분점이니까 빼야 됩니다. 빼기 4 마이너스 1 이거 분해 Y좌표 겁니다. 점 B의 Y좌표랑 3이랑 곱하면 21 이렇게 되는 거고요. A의 Y좌표랑 4를 곱하면 24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4라고 하셔야죠. 따라서 이 점 Q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분의 2인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인 거기 때문에 3이겠죠? 따라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의 좌표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2,7인데 문제에서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점 Q랑 이 점 B를 뭐다라고 했냐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통해서 중심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점 구합니다. 보자, X좌표끼리 더하면 0이네요. 2로 나누어도 0이고요. Y좌표끼리 더하면 10입니다. 그렇죠? 2로 나누면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셔야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원의 중심 0,5라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아무 걸 하나 잡아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반지름 길이 R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의 제곱이기 때문에 R 제곱의 값은 X좌표끼리의 차이는 2이고요. 제곱하면 4. Y좌표끼리의 차이도 2죠. 제곱하면 4. 따라서 R 제곱은 얼마다? 8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R 제곱의 값 8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R 제곱하면 13 나오겠죠?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5짜리인 그 원 위의 점 3,-4에 대하여 접선이 여기 있는 원과 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 K값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선은 중심이 0,0이고 R제곱이 25 그거 위의 점 3,-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3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에 얘가 25인데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5 이거 있고 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원이랑 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이랑 직선이랑 접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 직선이랑 그 다음에 저기 원의 중심 몇 콤마며 3,1 사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나온다? 반지름의 길이 루트 K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를 구하러 갑시다. 이 직선과 얘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분모는 5죠? 5 이거 분해 3,1을 대입을 하면은 3,1 대입하면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5에 하면 마이너스 29에 더하기 9인 거니까 마이너스 20이거든요.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얼마? 그냥 2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t인데 얘가 반지름 길이 얼마? 루트 k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됐죠?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k의 값은 얘가 4기 때문에 제곱하면 16입니다. 따라서 k의 값은 16,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립 부등식, 다음에 연립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기 위한 실수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에 있는 부등식부터 한번 풀러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면은 얘 인수분해가 x-5의 x 더하기 3이라서 근이 마이너스 3하고 5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x범위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x는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x는 5초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여기 있는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이게 p로 묶으면은 p 곱하기 p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니까 1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p 여기 p 더하기 3 이렇게 잡고 둘을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얘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이 p하고 p 더하기 3인데 둘을 비교하면 무조건 p 더하기 3이 더 크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2차 부등식 해 범위는 x는 p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p 더하기 3 이하다라고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쨌든 둘을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x의 부등식의 해 범위를 수직선 위에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주면은 요렇게 수직선 x축이 하나 있고요. x 위에 부등식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미만인 거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5초가인 거니까 여기 5 이렇게 하고 요렇게 오른쪽으로 쭉 뻗어 나갑니다. 됐나요? 그 다음 얘를 이제 좀 잘 보시면은 얘를 이제 그릴 건데 이제 초록 색깔로 그릴 건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연립부등식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이랑 여기 있는 5라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은 8이에요. 근데 여기 P랑 여기 P 더하기 3의 이 간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두 녀석의 간격은 3이다라는 거죠. 얘 간격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여기 부등식의 해를 그릴 때에는 여기 간격보다는 조금 좁게끔 그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간격을 훨씬 더 좁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해를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P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P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다가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서 그 실수 P의 최대를 찾는 거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으면서 해가 나오지 않는 상황, 즉 겹치지 않는 상황인 거니까 P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라면 아래에 있는 2차 부등식 해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가 이제 P 더하기 3인 거니까 결국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P 더하기 3의 값이 정확히 누구랑 맞물릴 때? 5랑 맞물릴 때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실수 P의 최대값은 얼마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2차 부등식 해가 제일 왼쪽에 있으면서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2차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P인데 걔가 누구랑 맞물려야 되죠? 마이너스 3이랑 맞물리는 거니까 즉 P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됐나요? 그럼 이 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2랑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겠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세 점 A는 마이너스 1,1이고요. B는 3,4 그 다음에 C는 3,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누가 직선 X는 A가 얘는 체크 포인트가 세로선이다 라는 거예요.
얘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충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보면은 여기에 점 A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1이고 B는 3,4기 때문에 대충 여기 이렇게 있겠죠? 얘가 3,4. 그 다음 C가 몇 콤마 몇이냐면 3, 마이너스 10인데 얘를 좀 확인을 하면은 눈에 좀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점 B의 X좌표랑 점 C의 X좌표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라서 C를 찍을 때에는 이렇게 동일선상에 점 C를 이렇게 찍고 얘가 몇 콤마 몇이다? 3,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그림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ABC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는 A라는 세로선을 그릴 건데 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X는 A라는 세로선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여기 있는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가 완전히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잘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 ABC는 무조건 닮음이거든요.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랑 평행해요. 그러면 여기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넓이 B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넓이 B를 이제 쓸 건데 봐봐. 얘가 얼마냐면 넓이 B는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 넓이는 얼마냐면 1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넓이 S, 여기 넓이 S 둘이 같기 때문에 조그만한 삼각형 넓이가 S라면 큰 삼각형 넓이는 2S가 될 거니까 넓이 B는 1대 2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넓이 B가 1대 2니까 닮은 B는 1대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여기 이렇게 즉 한마디로 여기 선분 길이 B율래 여기 선분 길이 B가 1대 루트 2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느냐? 잘 보세요. 얘가 1대 루트 2면은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직선 한마디로 여기 X좌표 A는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이 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이랑 이 점의 X좌표 3에 대한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의 내분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의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루트 2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X좌표 3이랑 곱해야겠죠? 3. 그 다음 루트 2 마이너스 1이랑 여기 있는 X좌표 마이너스 1 곱해야겠죠? 그러면 더하기 1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루트 2 이거 분해 4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루트 2분의 4인 거니까 유리화를 해주면 2 루트 2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A의 값은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네,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객관식 마지막 문항입니다. 20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갑니다. 가번 원 C는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선 보자마자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어진 원의 방정식 C에는 미정계수가 A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2, 마이너스 1 지나면 그냥 A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저 앞부분의 상수는 5가 되는 거고요.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 A에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 뒤에 더하기 4A 제곱에 마이너스 9 이거 이꼴 0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4A 제곱에 몇 A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상수정 계산합니다. 5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2 이거 이꼴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로 나누면은 A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에 빼기 3 이거 이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A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3 그리고 A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값의 후보가 2개 나오는데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과연 이거 두 개 중에서 누가 되는 것인가를 따지려면 당연히 이제 무슨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낙원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A 값이 얼마일 때부터 하러 갈 거냐면 A의 값이 3일 때부터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A가 3인 거니까 여기 원의 방정식 C를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A가 3인 거니까 마이너스 12X에 그 다음에 더하기 8Y 더하기 8Y에 그 다음에 A에다가 3을 집어넣었으니까 4, 9, 36에다가 9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27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있고 0.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중심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12x니까 6, 그 다음에 더하기 8y라서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건데 상수항 처리를 하셔야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12x니까 상수항 36이 필요하죠.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36 처리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y제곱에 더하기 8y인 거니까 16이라는 상수가 필요하겠죠. 더하기 16, 마이너스 16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세 개의 상수값들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넘어가면 25인데 그게 r제곱이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 뭐 그림을 한번 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고 얘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6 콤마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나번 조건을 이제 진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나번 조건에서는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세로 직선을 그려야 돼요. 그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얘가 6 콤마 마이너스 4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기 때문에 결국 여기 원 위로 움직이는 점들 중에서 x좌표가 제일 작은 녀석은 여기일 때거든요.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니까? 5이니까 이 점에서의 x좌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1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1인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세로 직선을 그리면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a가 3이면은 나번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a는 3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a의 값은 3이 아니라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다 써보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더하기 4x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8y 그 다음에 보자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4 마이너스 거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원의 중심이랑 원의 중심 구해봅니다. x제곱 더하기 4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y제곱 더하기 8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고 여기 이제 중심의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됐죠? 이제 이러면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그립니다. 여기 한 점, 여기 이렇게 두 점 이렇게 만나죠.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원 C랑 x는 마이너스 1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 빨간 색깔 세로선에 의해서 생기는 여기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여기 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교점까지 이렇게 선분을 이어서 무슨 삼각형 만들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 노란 색깔로 표기할게요. 반지름 길이 5, 반지름의 길이 5, 그 다음에 무슨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가로 길이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5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현의 길이의 절반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냐면 루트 24인 거니까 2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현의 절반 길이가 2 루트 6인 거기 때문에 원래 현의 길이는 곱하기 2를 하면은 4 루트 6.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x절편이 얼마? 3짜리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뭐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구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y는 시작합니다.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요. x절편이 3이다라는 얘기는 3,0을 지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따라 정답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2번. 자, 두 개의 점 A, B를 잇는 직선 AB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식을 만족시키는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우선 점 A는 마이너스 6,7이고 점 B는 3,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뭐 두 점을 이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뭐 여기에 대충 A 이렇게 있고요. 대충 여기 B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됐나요? 이제 점 C를 찍을 거예요.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 여기 직선 위에다가 점 C를 찍을 건데 근데 여기 있는 등식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분 AB 길이의 B랑 선분 BC 길이의 B가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 거냐면 3대 2가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선 C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점 C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AB 길이랑 BC 길이가 3대 2이기 때문에 AB 길이가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C가 이런 데 있으면 AB보다 BC가 더 길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 C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은 3분 AB를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거나 여기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 점 C라는 거는 한 어디쯤에 있어서 뭐 한 여기 이런데 점 C가 이렇게 있어서 AB 대 BC가 3대 2인 거니까 AB 대 BC 여기가 3대 2다 이렇게 점 C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이번에는 직선 A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점 A가 이렇게 찍혀 있고 점 B가 이렇게 찍혀 있어서 점 C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한 이쯤에 점 C가 위치해 있어서 AB 이거 3대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대 2다라는 얘기는 여기 대 여기는 몇 대 몇인 거냐면 1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점 C가 이쪽에 존재할 때는 이건 무슨 얘기냐 점 C 이 녀석은 3분 AB의 몇 대 몇이다. 자 보세요. A에서 B 방향으로 5대 2 외분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 C는 무엇이다? 선분 AB를 5대 2로 등분하는 외분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분점의 공식을 써서 점 C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점 C의 좌표는 갑니다. 외분점인 거니까 분모는 3 이거 분해 이렇게 먼저 곱하셔야죠. 점 B의 X좌표랑 뭐랑 곱하면 15고요. 그 다음 점 A의 X좌표랑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빼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12 이거 콤마 그 다음 3 이거 분해 점 B의 Y좌표에다가 5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점 A의 Y좌표랑 2를 곱하면 14 걔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4 그래서 첫 번째 점 C의 좌표는 몇 콤마 몇 나온다 각각을 계산하면은 3분의 27인 거기 때문에 9 콤마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24에서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러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점 C라는 녀석은 자 보세요. 여기 있거든요. 그럼 AB A에서 B 방향으로 몇 대면 1대 2 내분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점 C는 선분 AB를 몇 대 몇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C 값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괄호 이렇게 여시고요. 내분점인 거니까 분모 3 이거 분해 이렇게 곱하셔야죠. 점 B의 X좌표랑 1이랑 곱하면 3이고요. 점 A의 X좌표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 이거 콤마 3 이거 분해 보자. 점 B의 Y좌표랑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점 A의 Y좌표랑 2랑 곱하면 14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이때를 계산을 해보면 보자. 괄호 열고 3분의 마이너스 9인 거니까 마이너스 3, 콤마 그다음에 3분의 12인 거기 때문에 4죠. 따라서 점C는 두 개 존재하는데 하나는 9, 마이너스 8,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회장 한 명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근데 회장을 제외한 각 학생에게 책을 5권씩 나누어 주면은 회장은 11권의 책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 6권씩 나눠주면 회장은 1권 이상 6권 미만의 책을 받는다. 이때 회장 한 명을 포함한 학생의 최대 인원수와 최소 인원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학생의 수인 거기 때문에 뭘 x로 둘 거냐면 갑니다. 물어보는 녀석을 x로 두겠죠? 그래서 학생의 수를 x 이렇게 두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문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책을 나눠줄 건데 회장을 제외한 각 학생인 거니까 회장 빼면은 x-1명 있는 거겠죠? 걔네들한테 5권씩 나누어 주면은 회장은 11권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니까 애들한테 5권씩 나눠주고 나면은 남는 책의 그 권수가 11권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전체 책의 수를 또 문자로 세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 있죠? 각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주면 회장은 11권의 책을 받는다. 즉 11권의 책이 남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전체 책이 y권 있습니다. 근데 회장을 제외한 학생인 거니까 x-1명이겠죠? 근데 각 학생들마다 5권씩 나눠주는 거니까 5 곱하기 x-1이 내가 나눠준 책 수인데 전체에서 빼면은 걔가 나머질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몇 권 나온다고 11권 나온다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엔 5권이 아니라 몇 권? 이번에는 6권씩 나눠주면은 남는 책 권수가 1권 이상 6권 미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토대로 식을 세워야겠죠? 갑니다. 그러면 전체 책 권수 몇 권이죠? y권에서 뺍니다. 몇 권을 6개씩 나눠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남는 책의 권수인데 얘가 1 이상 그리고 6권 미만이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x의 범위를 끌어내야 돼요.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얘를 잘 쳐다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로 찢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y의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요. 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다라는 건 바로 아니까 얘가 1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식을 좀 더 예쁘게 빠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 이상 그다음에 11에 x-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가운데 x에 대한 식은 12-x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1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6 초과 x의 마이너스 12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전부 다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이렇게 해주면 최종적인 x의 범위는 6 그 다음 x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x 학생 수의 이 맥시멈 값, 최대값은 얼마인 거냐면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7이 되는 거죠. 학생 수는 자연수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7이니까 따라서 맥시멈 11, 미니멈 7인 거니까 둘의 합은 11 더하기 7이라서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문항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점 P 4,2에서 주어진 원액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점 P 죄송해요. 1번 점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니다. 여기 있는 점 P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 기울기만 이제 세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
4,2를 지나면서 보자.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m 곱하기 x-4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가 m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2부터 먼저 쓸까요? 이렇게 예쁘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접선이잖아요. 그러면 접선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 0,0이랑 여기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얼마 나온다? 반지름의 길이 2가 나온다를 통해서 m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방을 한쪽을 이꼴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mx에다가 마이너스 y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m 이거 이꼴 0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d를 한번 구해보면 d의 값은 루트 이렇게 하시고요. m제곱에 플러스 1 이거 분의 0,0 집어넣으면 뭐 없어지죠? 그럼 절대값에 절대값에 2 마이너스 4m인데 걔가 반지름의 길이 2가 나와야 돼요. 여기 절대값 안에 누구 들어있다고? 2 마이너스 4m. 여기 오면은 2예요. 그럼 2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쓰겠습니다. 절대값에 1 마이너스 2m 이렇게 쓰고 우변은 1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양변에 여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한번 해줄 건데 그러면 4m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에다가 플러스 1 얘가 우변 m제곱 플러스 1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3m제곱에 마이너스 4m 이거 이꼴 얼마다? 0 된다라는 거니까 기울기 m 값은 뭐 또는 뭐 나온다? 0 또는 3분의 4가 나온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 점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m이 0일 때인 거니까 하나는 그냥 y는 2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m 값에다가 3분의 4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두 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가로 2번은 삼각형 APB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빨간 색깔로 여기 점 P 4,2 요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3분 BP를 요렇게 이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AB 두 선분을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들어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원 밖에 한 점 4,2에서 접선 한 개, 두 개 그은 다음에 접점을 이렇게 두 개를 이어놨거든요.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이렇게 두 개 긋고 만나는 접점 이렇게 두 개를 이은 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 색깔 직선 있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밖에 있는 한 점이 4,2이기 때문에 4x에 더하기 2y는 4 나온다라는 거니까 2로 약분을 해주면은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y에 마이너스 2 이거 이꼴 0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조금 더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 보세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높이는 공짜로 바로 나오죠. 여기 있는 4,2랑 여기 있는 극선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렇게 구하면은 높이는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 여기 선분의 AB 길이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현의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었냐면 원의 중심이랑 교점이랑 이어서 무슨 삼각형을 만들고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 길이 2 반지름 길이가 2인 거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 높이 여기 원점이랑 여기 극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여기 절반 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D1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원점이랑 여기 극선 사이의 거리를 D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D1은
여기 있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인 거기 때문에 루트 5 이거 분의 0,0을 집어넣으면 2밖에 안 남죠. 절대값이었으니까. 따라서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루트 5분의 2라서 현의 절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갑니다. 현의 절반이라고 씁시다. 현의 절반. 그냥 2분의 AB라고 쓰면 되겠죠. 2분의 1 AB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피타고라 정리해서 루트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2의 제곱은 4인 거니까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D1의 제곱을 한 걸 뺀 거니까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보자. 5분의 20에서 5분의 4를 뺀 거니까 5분의 16이겠네요. 루트 씌우면 루트 5분의 얼마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보자. 현의 절반 길이가 루트 5분의 4인 거기 때문에 그냥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5분의 8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린 D2만 구하면 끝나죠. D2 구하러 가겠습니다. 높이 구하러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D2는 여기 있는 4,2랑 여기 극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5 이거 분의 4,2 4,2를 집어넣으면 그냥 8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높이도 얼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높이를 D2라고 해놓은 겁니다. 높이가 얼마가 나왔다? 루트 5분의 8 나왔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에 그 다음에 밑변 길이 얼마? 루트 5분의 8. 높이도 얼마이기 때문에 루트 5분의 8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은 5분의 64가 되는 거라서 정답은 얼마다? 5분의 3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러면은 다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2023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